운동이라는 건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뭐 하나 물어볼게요. 사진이 있고 동영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거에는 어느 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죠? 사진이야? 동영상이야? 동영상이지. 왜? 사진은 뭘 보여주고 동영상은 뭘 보여주길래 동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죠? 사진이 보여주는 거하고 동영상이 보여주는 게 뭐야? 사진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사진에 나오는 게 뭔데? 궁극적으로 사진이 보여주는 것. 사진에 나오는 건 뭐죠? 사진에 나오는 것은 어느 순간의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지? 내가 셔터를 찰칵 찍은 그 순간 그리고 우리는 핸드폰 사진의 상세 정보를 열어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찍은 것이고 심지어 요즘은 GPS 정보도 나오죠. 우리 지구상 어디에서 찍은 사진이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위치에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물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잖아. 동영상은 뭐가 다르지?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느 순간이 아니라 뭐가 되죠? 그냥 편하게 생각해봐. 순간이 아니라 뭐가 되지? 동영상에는 뭐가 존재하죠? 순간 대신에? 뭐가 존재해? 편하게 생각해.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이 생기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 몇 분, 몇 초부터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총 몇 초 동안에 가 생긴다. 그지? 그리고 뭐가 생기죠? 그거를 쭉 보고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죠? 위치가 아니라 그 시야에 있는 물체들의 움직임, 정확하게는 움직이는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잖아. 맞지? 자, 여기서 봐봐. 시간 동안을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를 쓰면 물리학이라는 지금 요 파트가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 파트가 바로 이제 물리학의 역학 파트. 원래 1학년 1학기에 힘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힘. 원래는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왔어야 되는 파트이긴 해. 근데 교과서가 바뀌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지금 날라와 있는 건데 원래 물리학이라는 파트는 뉴턴이 쓴 책 이름 있죠. 프린키피아. 저서명은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인 원리라는 책. 그지? 내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이 책의 내용을 생각을 해볼 때 결국 뭐냐면 움직임을 잘 표현해주는 동영상에 표현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움직임을 수학적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운 건데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자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응? 그러면 결국 물리학이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큰일 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해 위에 선배부터. 알지? 이제 여러분들은 물리학을 못 피해갑니다. 난 문과 갈 건데 나는 그냥 뭐 판사나 검사, 변호사 될 건데 나는 물리학, 과학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어 이제. 문과 쪽 지망생들 다 난리 났습니다. 이과는 나 의대 갈 건데 물리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다 해야 돼. 엊그제 발표 났죠? 다 해야 된다고? 삐 됐죠? 그지? 구슬 주자에 구슬 옥자가 돼서 아주 구슬구슬 같게 됐죠. 주옥 같게 됐죠. 그지? 이 봐봐. 아직까지 구독자 150명도 안 된 사람이 노란 딱지 붙을까봐 발음 조심해서 하는 거. 자, 그럼 우리 조금만 생각해볼까?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있을 거예요. 비례식을 분수로 표현하게 될 때 기준이 되는 값은 분모예요, 분자예요?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비례식을 몇 대 몇 이런 것들을 분수로 표현하게 될 때 기준값은 분모로가 분자로가. 분모일까요? 분자일까요? 응? 헷갈려? 자, 그러면 문제로 예를 들어 줄게요. 선생님이 꿈에 트레이더스 피자를 한 판 사와서 그 중에 3조각을 먹었거든요.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좀 쫄쫄 굶었더니 갑자기 피자가 확 땡겨서 꿈에 피자를 사 먹었습니다. 트레이더스 피자는 커다란 한 판이 8조각이잖아. 그지? 그 중에 3조각을 먹었어요. 그럼 내가 먹은 피자의 양은 몇 분의 몇? 그 8이 무슨 뜻인데? 전체를 몇 등분했다? 그게 기준이잖아. 8등분 한 것 중에 내가 먹은 게 몇 조각이다? 그게 8분의 3이란 뜻이지. 즉, 기준은 뭐다? 분모예요. 변하는 값은? 즉, 변량은 분자예요. 자, 그럼 여기로 와봅시다. 뭐뭐 하는 시간 동안의 기준이죠. 맞지? 시간 동안에를 기호로 쓰면 델타 t가 됩니다. 굳이 수학적으로 적자면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델타 t가 되겠죠.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는 델타 s가 돼요. 굳이 계산을 하려면 이거도 나중 이치 빼기 처음 이치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겠지. 맞지? 그런데 그러면 움직임이란, 즉 속력 V란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 공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델타 t분의 델타 s가 된다. 이거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거속시 이렇게 하면서 막 외우고 배우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의 진짜 뜻을 아느냐는 거야. 거속시를 많이 배웠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V는 델타 t분의 델타 s라는 이 공식의 진짜 뜻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뜻, 수학 시간에 안 배우는 거. 근데 배워두면 진짜 쉬운 거. 갑니다. 잘 봐봐. 여러분들 아는 것만 갖고 할 거야. 진짜 아는 것만 가지고. 이건 뭐죠?
이거 내가 뭐 적은 거야? y는 ax 플러스 b. 이걸 뭐라 그래? 힌트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 중2 때 배우나 중3 때 배우나 그럴걸? 아마 중2일걸? 이걸 뭐라 그래? y는 ax 플러스 b. 몰라? 상담한다? 함수. 무슨 함수? 1차. 1차 함수라 그런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a를 뭐라 그래요? 진짜 상담한다. 뭐 틀려도 좋아. 어차피 너희 목소리 안 들어가. 뭐? A가 뭐게? 복습 안 할래. 진짜 수학이고 과학이고. 기울기죠. 맞지? 어떻게 구해? 어허, 큰일이다. 수학 선생님 누구야? 기울기 어떻게 구해? 1차 함수 기울기. 시장님한테 말한다. 어머니한테 말하고. 딴 것도 아니고 내가 메인이 물리야, 원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원래 보통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들어본 것 같지? 이렇게 적으니까. 그지? 근데 이거 기호로 쓰면 뭐게? 이거 델타 x분의 델타 y거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 나오게? 요게 A예요. 요 점이 B고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원점이에요. 그죠? 맞지? 맞잖아. 여기가 기울기잖아. 응? 그럼 지금 이것 뜻이 뭔데요? 이것 뜻 뭔데? 이것 뜻. 얘가 나타내고 있는 뜻이 뭘까? 얘를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세로축에 뭐를 놓고 거리 즉 S 단위는 미터를 놓고 가로축에 이거 S 거리 단위 미터를 놓고 가로축에 T 시간 단위 세컨드를 놓고 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기울기가 무슨 의미가 된다? 기울기가 뭐가 된다? 그래, 이게 V 속력이 된다고.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 자, 거리, 시간이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자, 얘가 A. 자, 얘가 B예요.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죠? 아시안 게임은 어떤 스포츠였지? 같은 거리를 누가 빨리 들어오느냐가 기록의 경쟁이었다. 그죠?
같은 거리를 A가 이겼네. 맞지? 혹은 우리 자동차는 어떻게 그 빠르기를 비교해? 자동차의 빠르기 비교는 이렇게 하잖아. 같은 시간 동안 B가 가는 거리, A가 가는 거리, A가 이겼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맞지? 근데 그 중에서 왜 우리는 같은 시간 동안 나간 거리를 빠르기의 기준으로 하게 됐느냐?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의 이름은 현재까지 100m 기준 우사인 볼트죠. 100m 비공인 최고 기록이 9초 5 정도 된다 그래. 100m를 9초 5 만에 뛴다고 해요. 선생님이 가장 빨랐을 때 100m 최고 기록이 14초 정도 뛰었어요. 물론 우사인 볼트는 선수용 스파이크를 신고 그 육상 트랙에서 뛴 거고, 선생님은 일반 운동화를 신고 그 학교 운동장 모래바닥에서 뛰었죠. 그렇지만 뭐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 당연히.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랑 우사인 볼트가 동시에 같이 뛰었다면 우사인 볼트가 100m 지점에 도착했을 때 내 위치가 몇 미터쯤을 지나는지 빨리 딱 환산이 돼야 안 돼? 머릿속으로. 어디쯤 지나고 있을지 딱 계산이 그려져 안 그려져? 속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애매하죠 이거는. 근데 봐봐. 같은 숫자 조합을 써볼게요. 우사인 볼트는 시속 140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있고 선생님은 시속 95km로 달리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쳐. 같은 지점을 딱 지나면서 시간을 재서 똑같은 시간을 지났을 때 차의 위치를 비교한다면 대략 몇 대 몇의 위치에 가 있을지는 순간적으로 대략적으로 감이 오죠. 2대 3쯤의 위치가 돼 있을 거 아니야. 95랑 140이니까 대충 환산해도 100대 150쯤 될 거 아니야. 2대 3. 맞지?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이 움직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가 쓰기가 편해요? 세컨드 퍼 미터가 쓰기가 편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느 게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단위로 우리가 인지하는 게 편해? 시간당 거리가 편해요? 거리당 시간이 편해? 더 빠르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용하는 거는 시간당 거리가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쓰고 있다 현재? 미터 퍼 세컨드를 빠르기의 단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평균이란 뜻이 뭐죠? 너무 덥냐? 에어컨 살짝만 돌릴까? 조금만 돌리자. 자, 평균 속력이란 원래 평균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대략 일정하다면 이 정도 이게 평균이잖아. 맞죠? 그래서 평균 속력 VAVG 혹은 위에 이렇게 짝대기를 그어서 표시하는 얘는 원래는 어떻게 그 공식을 정하냐면 원래는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구합니다. 학원 올 때 어떻게 와? 뭐 타고 와? 버스를 타고,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고 오든지 혹은 부모님이 태워다 주실 수도 있잖아. 그지? 문제는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혹은 학교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속력이 일정해요? 아니면 변해요? 빠르기가. 당연히 변하죠. 빨라졌다 느려졌다 들쭉날쭉 하잖아. 특히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늘 보통 때 오는 길은 저기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쭉 다리 타고 넘어오면 거리는 더 먼데 훨씬 시간이 짧아요. 거의 시속 80km 크루징 걸어놓고 그냥 쭉 달려오기 때문에 신호도 없고. 근데 어제 저녁에 기름 넣고 카드를 깜빡 주유소에 두고 오는 바람에 오늘은 시내의 길 따라 쭉 넘어왔단 말이야. 차 밀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시간도 더블로 걸리고. 보통 35분, 40분에 오는 길을 1시간 20분 만에 왔다고. 그럼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된다? 거리도 늘어나고 시간도 더블로 걸리고 평균 속력이 뚝 떨어졌겠지. 그지? 자, 원래는 그래서 총 시간분의 총 거리가 평균 속력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개념만 가지고 평균 속력의 개념을 좀 더 알아보자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자, 이렇게 가는 경로가 A 경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B 경로라고 치자. 그러면 0에서 T까지 A는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였죠. 맞지? B도 어때?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의 거리를 움직였잖아. 그지? 그러면 이 경우 거리 시간에 대해서 A와 B의 평균 속력은 어때? 같죠? 0에서 T까지 통으로 다 구한다면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느냐? 요 점까지의 이 직선의 기울기가 A와 B의 평균 속력이 된다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죠. 기울기가 속력이다. 근데 사실 그걸 알고 봤더니 뭐가 된다? 시작점과 끝점, 그 해당 시간 구간에서의 그 구간에서의 시간 동안에 그 구간에서 움직인 거리, 구간 시간 동안에 구간 거리가 평균 속력의 기울기가 되더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이 시간을 반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대략. 그러면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이렇게 쪼개고 났더니 어떻게 된다? 1번 구간에서는 A는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A의 기울기는 이렇게 커졌죠. B의 기울기는 이 시간 동안 요거밖에 못 움직였으니까 기울기가 작아지잖아. 맞지? 즉 A의 1번 기울기와 B의 1번 기울기는 A가 훨씬 더 빠르지. 그죠? 근데 2번 구간에서는 A의 2번 기울기는 이 시간 동안 요거밖에 안 갔잖아. 맞지? B는 이 시간 동안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네. 그죠? B의 2번 기울기는 커지잖아. 그지? 그러면 1번 구간과 2번 구간을 분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1번 구간의 평균 속력은 A가 빠르고 2번 구간의 평균 속력은 B가 빠르다가 되지. 즉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 된다? 즉 평균 속력이란 그 구간에서의 양 끝 두 점을
이은 직선상의 기울기가 된다. 그지? 이해가 돼요? 전체 평균 속력이란 양 끝점을 이은 기울기였잖아. 구간을 줄였더니 그 구간에서의 두 점을 이은, 구간에서의 두 점을 이은, 구간에서의 두 점을 이은, 구간에서의 두 점을 이은,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되고 있다고. 평균 속력이란. 응? 맞죠? 그럼 물어보자. 그러면 순간 속력 어떻게 구할래? 순간 속력은 무슨 뜻인데? 일단 또 붙어. 순간 속력이란? 순간 속력 어떻게 구할래? 못 구하나?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다. 구할 수 있다 1번, 구할 수 없다 2번.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순간의 속력을 구할 수 있을까? 쉽죠? 어머니 운전석을 사진을 찍으면 돼. 내비에 숫자 뜨잖아. 그거 말고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그래프에서. 그래프에서 순간 속력 구하는 법. 순간이라는 뜻이 뭐죠? 순간이란 매우 짧은 시간이 순간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봐.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자, 거리 시간이야. 자, 여기가 2초야. 2초인 순간의 속력을 구하려면 어떤 시간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느냐? 2초인 순간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2초를 중심으로 하는 매우 짧은 시간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돼. 2초 바로 직전과 2초 바로 직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1.999999999999999999999999999부터 2.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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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돼? 자, 그럼 점을 찍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생각해봅시다. 1.9999999999999초 어디에 있어? 점이 2초인 점 바로 왼쪽 극단적으로 바짝 붙어 있겠지. 맞지? 2.0000000000000001초는 2초 오른쪽에 바로 극단적으로 붙어 있겠다. 그죠? 얘가 점 2개겠냐, 1개겠냐? 점이 몇 개로 보일까? 1.9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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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딱 깨놓고 한 개겠죠. 맞아, 틀려. 딱 깨놓고 두 개를 보일까, 과연? 한 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 이럴 때, 사실 시작은 두 점이었으나, 사실상 한 점이 되어버린 이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을 무슨 선이라 부르면 좋을까요? 힌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원과 직선이 뭐 한다? 원하고 직선은 세 가지로 위치가 정의되거든요. 그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를 교차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교차하지 않는 거를 만나지 않는다라고도 하잖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조금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접한다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접하는 선을 뭐라고 부르게? 접하는 직선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과 교수님들 단어 만드는 거 되게 뻔하게 만든다니까 접하는 직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접선이죠. 자,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접합니다. 무슨 선? 그럼 이 선의 이름은? 그래, 줘. 매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 순간속력은 그 시각의 그래프의 위치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속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운동, 속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면 거리와 속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거, 요 한 칠판으로 배운 거 싹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거리의 기울기가 뭐다? 속력이다. 그지? 평균은 2점, 순간은 1점. 어쨌거나 기울기가 속력이다.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다. 됐죠? 필기하세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다시 거리의 그래프에서 속력을 볼 때 거리 그래프에서 보이는 기울기가 속력이었다. 그죠? 특히 여기서 뭐가? 어떤 기울기가? 2점 사이의 기울기는 평균. 한 점의 접선 기울기는 순간의 속력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죠. 맞지? 그럼 그 반대쪽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하려면 129쪽이 아닌 130쪽을 먼저 보고 그 앞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30쪽 등속 직선운동. 사실 129쪽 이야기는 했죠.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가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력이다. 등속 직선운동. 자, 이건 무슨 소리냐? 자, 아까 우리가 한 거 잠깐만 이야기해 봅시다. 거리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거리 속력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속력이 어떤 거예요? 이게 주의해야 되고, 이게 속력이 일정한 겁니다. 왜? 그래야 모든 순간의 기울기가 어때요? 다 같죠. 자, 이렇게 되면 속력이 어떻게 돼? 이거 속력이 감소하게 돼요. 봐봐. 아까 한 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력이라 그랬잖아. 맞지? 자, 접선의 기울기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야지 잘 보이려나? 자, 봐봐.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죠? 완만해져 가잖아. 그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지는 거죠.
그럼 속력이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 요게 속력의 증가 그래프가 되겠지. 왜? 접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마치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 게 보인다. 그죠?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지금 봐봐. 등속 직선 운동에서 그래프에서 자, 속력이 아니고 요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울 그래프는 거리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그래프를 그려볼 거다? 자, 세로축에 속력이 있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곱하기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를. 초등학교에 껍질을 벗어던진 지 조금 됐으니까 이제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걱정이 돼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하고 어떻게 다르게? 어떻게 달라? 말해봐. 응? 왜 대답 못해? 2 곱하기 3은 2가 3개, 3 곱하기 2는 3이 2개. 오, 정확하게 잘 대답했어요. 속력과 시간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등속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잖아. 그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X축에 나란하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일정한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속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가 되죠? 그래프의 넓이의 의미는 V 곱하기 T. 속력과 시간의 곱이죠. 맞지? 근데 여기서 생각해보자. V, 즉 속력의 뜻은 단위가 뭔데? 미터 퍼 세컨드. 이 단위의 뜻은 1초 동안 물체가 1초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속력이죠. 맞지? 거기에 곱하기 t를 한다. 즉 시간을 곱한다. 단위는 초잖아. 이건 무슨 뜻이에요? 뭐 해라? V를 앞에 있는 거를 T초 혹은 T회만큼 뭐 해라? 반복해서 누적, 계속 더해라 라는 소리가 된다고. 그래서 V 곱하기 T는 바로 뭐가 되죠? 거리가 돼요. 무슨 소리냐? 자, 4m/s로 3초 동안 움직이면 몇 미터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너무 쉽잖아. 4m/s로 3초 동안 움직이면 몇 미터 갈 수 있어요? 봐봐. 4m/s로 3초 움직이면 몇 미터 갈 수 있어? 12m 갈 수 있잖아. 이거를 그 이미지화 시키면 봐봐. 처음에 1초에 4m 가는 어떤 운동이 있다고. 얘를 몇 번 반복한다고? 그 다음 1초에도 4m, 그 다음 1초에도 4m 간다는 소리하고. 그럼 총 몇 미터 움직인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움직였어? 12m 움직였잖아. 이게 뭔데요? 거리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1. 결국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고 있죠. 맞지? 거리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는 비례하네요. 이거 기울기 속력이래. 아까 배운 거잖아. 맞죠? 이거 말고 하나 더. 두 번째. 2.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도 만약 어떤 운동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속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실생활에는. 그지? 속력과 시간이 나오는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잘라. 잘라서 그 안쪽에 접하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이동 거리가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남아? 오차가 남잖아. 맞지? 이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 요 칸이 지금 델타 t인데 이 칸을 아주 종이차처럼 가늘게 썰면 어떻게 될까? 종이처럼 얇게 썰면 빈틈없이 여기를 꽉 채울 수 있겠죠. 맞지? 결국 이렇게 꽉 얇게 썰면 결국 이 넓이가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지? 요 개념 이해가 되죠? 그러면 결국 뭐가 된다? 최종적으로 속력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하면 그 내용이 거리가 되겠네. 맞아, 틀려? 맞죠? 거리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이 되고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거리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하죠? 근데 방금 있잖아. 나는 너희 두 명한테 너희들도 모르게 되게 어려운 수학 하나 가르쳤다.
뭐 가리킨지 알아요? 은근슬쩍? 뭐 가리켰을 것 같아? 힌트. 이 방법을 연구한 사람은 사과 좋아하는 미치광이 모태솔로의 토스트집 사장님이에요. 뭐 가르쳤게? 7~8달랑 2개로 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을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든 스리슬쩍 너희들한테 집어넣었어. 개념을. 뭔지 알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적혀있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냥 여기에 툭 던져져 있어. 뭐게? 뭐일 것 같아? 너희들이 배운 게야. 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미분식을 만들고 식을 가지고 적분 공식을 만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개념만 가지고 거리 그래프를 미분하여 그 기울기를 구하면 속력이 적분의 미분의 개념인 속력을 구할 수 있고 속력 그래프의 적분 개념, 즉 밑넓이는 거리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 과학 선생님들은 막 기상, 기계 발견한 막 곡선 넓이 너희들한테 구하라고 시킬까요? 아니야. 그냥 직선 반듯반듯한 거 구하라고 시킬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죠? 사각형 넓이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죠?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알아 몰라? 알잖아. 그지? 그것만 구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 저기 단위 변환이 한번 나왔고요. 속력 단위 변환이. 그리고 하이탑 책에는 속력 시간, 속력 변화 개념은 저기 가속도까지 가서 내가 설명을 할 거고, 저 단위 변환 개념만 조금 하고 그 다음 내용을 할 건데, 저기 128쪽 밑에 단위 변환 조금만 배웁시다. 자, 우리가 과학의 표준 단위는 원래 기본 단위 7개가 있는데 가장 기본은 MKS 단위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미터, 킬로그램, 초입니다. 즉 미터와 초 단위로 우리가 개념을 잡는 거예요. 역학에서 특히.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써야 돼. 근데 우리 자동차에는 뭐를 쓰죠? 킬로미터 퍼 아워를 많이 쓰잖아. 미국 같은 경우는 mph 쓰죠. mile per hour. 맞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온도에서 단위 바꾸는 거 배운 것처럼 여기선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는 거 연습만 간단하게 하고 필기할게요. 무슨 소리냐? 1미터 퍼 세컨드는 결국 1초 동안에 1미터 간다는 소리잖아요. 맞지? 그러면 자,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 그지? 초가 시간으로 가려면 얼마 곱해야 돼? 초를 시간으로 만들려면 얼마를 곱해야 된다? 초가 시간으로 3600이죠.
맞지? 그래서 분모가 1시간이 되고 3600m가 되니까 3.6km/h가 된단 말이야. 1m/s는. 그럼 변환. 자, 풀이 과정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몇 m/s인지까지 요거 필기하고 요거까지 딱 적어보세요. 시작. 통합과학하고 물리학 1에 나오는 가속도라는 개념입니다. 가속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요 챕터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할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갈 거냐면, 가속도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시간당 운동의 변화예요. 시간당 속력의 변화야. 그 말은 무슨 소리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꼬라지다, 그지? 똑같은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 거다, 지금? 원래는 속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속도라는 개념을 배운 건 아니잖아. 속도라는 개념은 속력이라는 개념에 방향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배우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에요. 고등과정 가서 배우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이라는 형태로 해서 방향이라는 걸 무시하고 가자고. 또 방향은 일정하다고 두고. 그래서 속력과 시간에 대해서 결국 이 가속도라는 개념은 이렇게 나타나면 0보다 크고 일정한 그래프가 되는 거죠.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게 가속도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속력이 이렇게 그려지면 속력이 점점 감소하고 가속도가 일정하다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이렇게 나타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가속도의 크기가 0이다? 이거? 아까 우리가 배운 거잖아. 등속 직선이잖아.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 요 공식을 바탕으로 조금 이 가속도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요 공식을 한 걸음 더 확장할 거란 거죠. 뭐 A라는 놈이 있고 드디어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 기준은 시간이라는 거죠. 어떻다?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도 가속도다. 따라서 어떻다?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도 속력이다.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요 식을 좀 풀어봅시다. 공식을 좀 뽑아가지고 자유낙하하는 물체, 그냥 쭉 떨어지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게 될지를 좀 볼 거란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식을 풀어보니까 결국 델타 V라는 건 A 곱하기 델타 T다. 그죠? 선생님 분모 싫어하니까. 델타 V라는 걸 풀어보니까 V 나중 빼기 V 처음. 혹은 이거를 뭐 어떻게 표기하게 된다? 나중은 그냥 기호를 빼버리고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는 기호가 제로거든요.
V 빼기 V0는 A 델타 T. 맞지? 그래서 V0는 V 플러스 A 델타 T라는 자, 첫 번째 공식 하나 나왔습니다. 박스 친다는 건 무슨 소리다? 중요하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내가 외우라는 소리 참 안 한다, 그지? 너희들 지금 거의 7달 만에, 반년 만에 내가 외우라는 소리 하는 것 같죠? 아니다. 초반에 한번 했다. 언제? 뭐 외우라 했어요, 내가. 원소기호 외우라 할 때 한 번 했죠. 그 뒤에 내가 외우라 하디? 안 했죠. 근데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식을 시간에 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꾸면 V는 A 델타 T 플러스 V0로 쓸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바꿔 적었냐면 요 식이 나중에 Y는 AX 플러스 B 꼬라지로 쓸 때 쓸 거예요. 이거 뭔데? 아까도 나왔잖아. 뭐? 1참수. 맞지? 그리고 좀 이따 연립방정식 쓸 때도 요 공식을 좀 쓸 겁니다. 어떻게? 델타 T는 자, 요 공식에서 바로 뽑아 올게요. 델타 T는 뭐가 된다? A분의 V 마이너스 V0다. 그죠? 좀 이따 연립방정식 풀이용으로 잠깐 미리 빼놨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1차 함수 그래프로 함수식을 빼놨으니까 1차 함수식을 쓸 수 있겠지. 무슨 그래프를 쓰자? 세로축에 뭐? 속력, 가로축에 시간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자. 자, A가 0보다 큰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되는데? 요 값의 뜻은 Y 절편이잖아. 그러니까 뭐다? V0죠. 자, 여기가 T니까 여기가 V가 될 거고 여기가 T니까 요 길이가 V0 맞죠? 이 길이가 뭐가 되는데? 그러면 V 빼기 V0니까 A 델타 T가 되죠. 왜? 여기서 여기가 델타 T잖아. 맞지? 요 기울기가 뭐다? A죠. 그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지금 얘가 무슨 그래프다? 속력시간 그래프다. 맞죠?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 속력시간 그래프 밑넓이 뭐다? 속력 그래프 밑넓이는 뭐다? 거리라 그랬지. 자, 거리 S는 요거 그래프 거리라 그랬잖아. S는 잘 봐봐. S는 자 요거 밑에 사각형 넓이 뭐예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V0 델타 T 맞나요? 더하기 자 위에 삼각형 밑변 델타 T 높이 A 델타 T 삼각형이니까 절반 얼마? 2분의 1 A 델타 T 제곱 맞죠? 이렇게 해서 공식을 하나 더 외우는 공식이 나오고 원래는 요거랑 연립해서 T가 소거된 세 번째 공식이 나오거든? 그지? 낼 수 있겠죠? 뭐 하면 돼? 얘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런데 요거 T 제곱이죠.
맞지? t 제곱식에 이거 대입해서 t 소거하고 싶어? 싫어? 난 싫거든. 야, 이거 제곱해서 풀어서 정리하고 싶어? 싫어? 싫지? 나도 싫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 잘 봐. 야, 이거 도형 지금 무슨 도형이에요?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야? 사다리꼴이지.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사다리꼴 넓이.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과학 시간은 뷔페니까 너희들이 수학 시간에 쓴 각종 방법 그냥 끌어다가 편하게 쓰면 된다고.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그렇지. 넓이는 자, 윗변 V죠. V 더하기 아랫변 V0 곱하기 높이 델타 T 나누기 2 맞나요? 맞지? 여기에 델타 T 대입하면 편하겠네. 그죠? 그럼 그대로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0 이게 뭐다? S다. 그지? 야, 이쯤 되면 뭐가 보여야 됩니다. 보이냐? 뭐가 보여? 공식에서 뭐가 보여야 되는데. 분모 다 넘길게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안 보여? 수학선생 누구야? 안 보여? 상남한다? 진지하다? 궁서체다? 진짜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보여야 됩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뭐예요? 합차입니다. 요렇게 해서 외워야 될 세 번째 공식이 나오고요. 하나 더 있다? 아까 우리 평균 속력이라는 걸 구할 때 총시간분의 총거리를 구한다 그랬죠? 맞지? 그거 말고 한번 방법이 하나가 더 나와요. 자, 요 공식에서 요런 평균 속력 공식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언제? 이 평균 속력을 쓸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언제? 속력이 일정하게 변할 때. 사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식 유도 전체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하는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고 방향도 바뀌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느려지는 운동일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평균 속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 그래프 잘 보세요. 지금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어떻다? 똑같게. 요 삼각형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가 같아지게 하는 요 값이 평균 속력이라는 거야. average, v-average.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여기랑 여기랑 딱 같아지는 순간. 그리고 여기서 이 평균 속력에 나중에 고등과정 가면 배우는 특징이 하나 더 생기는데 이 평균 속력의 크기는 동시에 뭐도 되냐면 여기와 여기의 중간 시간이 2분의 1t의
순간 속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를 정리 필기하세요. 요거가 되고 우리가 1학년 1학기 여러 가지 힘할 때 중력 배웠잖아. 만율력 중력.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야 우리 지금 교과서에 있는 자유롭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필기하자. 자, 지금 여기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갑자기 오토포커싱이야? 잠시만. 자, 여기까지를 총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봐봐. 등속운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속시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죠? 그 다음에 등가속 운동은 공식이 3개가 나왔었죠. 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혹은 2분의 1 V 플러스 V0 델타 T. 맞지? 그리고 2AS는 V0 빼기 V0 제곱. 하나 더.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V0다. 그죠? 요런 내용들이 있었죠. 왜 초점이 이렇게 갑자기 안 맞을까요? 그룹상은 아무런 이용이 없는데, 잠시만. 자, 혹시, 노출이구나. 자, 그럼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그거 배운 거 있죠. 요 개념 플러스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 공식이 뭐였냐면 F는 G의 R제곱의 라지 M 스몰 m인데, 맞지? 요게 뭐가 되면 중력이 되면 라지 M은 지구 중력, 스몰 m은 물체가 되고, 스몰 r이 라지 R 플러스 높이, 즉 지구 반지름 플러스 높이가 돼서 그냥 뭐가 된다? 근사값으로 지구가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된다? 요 개념을 중력 개념으로 대입을 하면 R제곱에 G 곱하기 라지 곱하기 스몰 m이 돼서 이게 M 곱하기 소문자지. 즉 요만큼이 소문자 G로 가는 것이고, 이 소문자 G를 우리는 얼마로 계산한다? 9.8 곱하기 M이 되는데, 이 9.8이라는 이 숫자가 뭐랑 연결되느냐? 우리 운동의 변화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는 이 개념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의 크기가 가속도예요.
맨 첫 시간에 여러 가지 힘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 물체의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고. 그죠? 그때 이야기했던 운동 상태의 변화. 그 운동 상태의 변화가 바로 가속도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얼마다?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이다. 그럼 요거 바꾸면 뭐가 돼? F는 MA라고요. 근데 F는 MA가 F는 mg라고? 그럼 이 G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중력이 만들어내는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그 크기가 9.8 m/s 제곱 1초당 약 9.8 m/s씩 빨라진다고요. 지구에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는데 그 속력이 1초당 약 9.8 m/s씩 빨라진다는 거야. 오케이? 어디? 지표면 부근에서는. 근데 그 지표면 부근이라는 게 사실 어디? 우리 지구에서 인류가 도달해 있는 모든 공간에서는. 우주정거장 빼고. 그 예를 든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은 9km, 제일 깊은 바다는 11km.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가봐야 15km. 그래봐야 지구 반지름 6,400km. 오차 범위에서 다 날아간다 그랬잖아. 그죠? 옛날 했습니다. 그지? 까먹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자유낙하 운동.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란 어떤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느냐. 처음 속력인 V0가 0이고요. 물체의 운동 변화인 가속도인 A가 G인 운동을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V0가 0이고 가속도가 G인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얘는 무슨 운동에 속한다? 등속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가 0이 아니고 일정한 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식을 따르겠죠. 이해가 되지? 맞나요? 맞죠? 그러면 저 중에서 특히 요 두 식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다는 거지.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에서 속력은 9.8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맞지? 총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9.8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 될 거지. 왜?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9.8 곱하기 시간일 거니까 요 값이 여기가 시간일 거니까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얼마일 거다? 요만큼. 즉 4.9t 제곱일 거니까. 알겠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요렇게 해서 빠르게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속력은 9.8t다. 거리는 그리고 이때 이 중력 가속도 상수가 9.8이다. 요런 것들을 이제 요렇게 조금 다른 형태긴 한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알겠어요? 요 부분 마저 정리를 합시다.